북한에서 장사 잘하면 성공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집도, 더 좋은 차도 아닙니다. 어느 날, 공터 한가운데 총 살 때 위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팔고, 고치고, 빌려주면서 평양 장마당에서 큰손 2라고 불리던 50대 사업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몇 달 전, 평양 미림 근처 공터에서 200명이 넘는 주민 앞에서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내놓은 설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경제 질서를 흐리고 반공화국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본보기 처형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평양 큰손 부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북한 정권이 이런 공개 처형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장마당 자본대 공포정치라는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강 건너 온 기록이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손 부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여러 대북 소식통과 데일리 NK 그리고 이를 인용한 한국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부부는 평양에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사업으로 성공한 돈주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둔 뒤 실제로는 전기 자전거, 배터리, 오토바이 부속, 일반 자전거 및 부품 판매 수리 대여를 묶은 개인 영업망을 돌리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평양 최대 도매시장인 송신 장마당에서는 이 부부를 두고 물량을 쥐고 있는 큰손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전거 배터리 시장을 쥔 평양 돈주였던 거죠.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요즘 북한에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이동수단, 돈이 있는 집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분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서 그들이 택한 사업 아이템이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품이었고, 이 부부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크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혐의가 씌워졌나? 북한 당국이 이 부부에게 씌운 공식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이른바 반공화국 선전물 메시지 유포. 둘째는 외화 불법 이동대회 연계, 외부 조직과 연계의 외화를 빼돌리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경제질서 교란, 장마당에서 도매가격 강매, 과도한 이윤 추구. 넷째, 사업 성공 후 태도가 오만해졌고 반공화국적 태도를 보였다는 정치적 낙인. 영국 LBC, 한국의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은 이 부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거만하다, 가격이 비싸다, 품질이 낮다 는 불만이 쌓여 있었고, 당국이 그 여론을 빌미로 반체제적 태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워 처형 명분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겉으로는 법률 조항과 경제 범죄가 쭉 나열돼 있지만 실제로는 돈 많이 벌고 입도 세고 대외 연결고리도 있는 신흥 부자에게 정권이 빨간 줄을 긋고 찍어 누른 사건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어디서 처형됐나?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8월 초 부부 체포, 9월 초 보위부안전부 합동신문 뒤 사형 확정, 9월 중순경 원래 사동구역 대월리 사격장에서 집행 예정이었으나 직전의 장소가 평양 송신송화지구 미림 근처 공터로 변경됩니다. 처형 방식은 총사령.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서 어떻게 쌌냐 보다 누가 그걸 보게 했느냐입니다. 북한 당국은 시장관리원, 매대조장, 장마당 관련 관리자들을 의무 참석시키고 그 외 주민들까지 합쳐 200명 이상을 공터로 모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는 어린 자녀 손을 잡고 나왔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들도 아무 제지 없이 어른들 사이에 끼어 서서 총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공개 처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제질서 혼란 차단과 주민사상 교양을 위한 본보기다.
처형 직후 며칠 동안 장마당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특히 이 부부가 장악하던 배터리 부속품 시장이 거의 마비, 관련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예 물건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평양 장마당 전체를 얼려버린 경고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키워드는 제목 그대로 장마당 자본입니다. 장마당 자본의 가장 근본인 장마당 자체를 들여다보면 먼저 장마당이 북한을 살렸다. 그런데 장마당 즉 비공식 시장은 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뒤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생존 시장이자 지금은 도시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이 시장 활동에서 나온다는 연구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마당이 커지면서 돈과 정보가 한데 모이고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 계층이 등장했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작은 자본주의 섬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처형된 부부는 바로 그 돈주 계층의 한 축이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새로운 소비재와 교통수단은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저 집은 잘 산다를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다시 말해 당국가가 나눠준 직책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사람의 위치를 정하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구도를 북한 정권이 얼마나 불편하게 볼지를 떠올려 보면 왜 이 부부가 표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왜 굳이 공개 처형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형 그 자체보다 공개입니다. 북한 당국은 구디 사격장이 아닌 도심 근처 공터로 장소를 옮기고 시장 관리자, 장사꾼, 아이 중학생까지 광범위하게 참관시켰고 경제 질서, 사상 교양을 위한 본복이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3가지 메시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장사꾼, 돈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국가가 허용한 선을 조금만 넘어도 누구든 반공화국으로 묶어서 죽일 수 있다. 둘째, 청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학습 효과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국가의 총구라는 걸 눈앞에서 직접 보게 하는 교육. 셋째, 대외 연결고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외화, 외부 조직과 엮이는 순간 단순 사업이 아니라 정치 범죄가 된다. 실제로 해외 보도에는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누구든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마디로 말해 이 공터에서 총을 겨냥한 대상은 이 부부 한 쌍이었지만 실제로 겨눈 건 평양 장마당 전체였던 겁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공개 처형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첫 번째, 통제 수단으로서의 사형, 죽음의 공연. 유엔과 인권단체, 그리고 여러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수백 명의 마음에 공포를 주입하는 정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마당 자본과 외화의 사상을 한 번에 묶어 때리기. 이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다시 모아보면 외화 불법 이동, 외부 조직 연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 경제 질서 교란 이 4가지가 한 번에 묶여 있습니다. 즉, 돈 국경 밖 네트워크 정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체제 위협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하기 좋은 프레임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은 곧 외화 탈세 프레임, 외부와 연락이 있으면 그건 대외 연계 간첩 프레임, 입을 잘못 놀리거나 외부 콘텐츠를 나누면 이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프레임으로 이 3가지 중 딱 하나에만 걸려도 원한다면 언제든 반공화국적 행위로 확장해서 처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시장을 얼리고 국가 채널만 살려놓기. 실제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처형 직후 며칠 동안 장마당 거래가 줄고 전기자전거 배터리 부품 거래가 멈추거나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서워서 잠깐 장사를 멈췄다가 아니라 개인 돈줄이 너무 커지면 국가는 언제든 그 줄을 끊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각인시키는 효과입니다. 장사꾼 입장에서는 결국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장마당은 살려두되 그 안에서 국가가 키운 사람만 크게 나머지는 늘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네 번째, 밖으로는 야만 국가 이미지, 안으로는 두려워서 버티는 체제.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성공했다고 거만해졌다는 이유로 총살된 부부, 사적인 성공이 곧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체제의 상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이런 공개 처형은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비난은 이미 감수하기로 한 비용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야만적인 인권 탄압 국가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정권 유지에 필요한 공포와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평양 큰손 부부 공개 처형 사건은 결국 이런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장마당이 없으면 주민이 버티지 못하고 장마당이 커지면 정권이 불안해진다.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같은 상품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은 거만해졌다. 반공화 국적 태도라는 문장 한 줄로 공개 총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한 부부의 비극이자 동시에 북한 경제사회 구조의 모순이 한 화면에 응축된 장면입니다. 주민을 살게 만든 장마당, 그 장마당에서 생겨난 자본, 그 자본을 다시 총으로 다스리려는 국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돈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돈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질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을 살렸지만 그 장마당에서 너무 크게 자란 자본은 결국 총구 앞에 세워졌다. 오늘 영상이 북한의 장마당 자본과 공포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강 건너온 기록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